안녕하세요. 메디친에서 의대생 멘토 또아로 활동 중인 연세대학교 의예과 2, 3학번 강예진입니다. 오늘은 시작보다 중요한 마무리, 구평 이후에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3월 학평 때쯤에 모의고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와봤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번, 2번, 6평과 9평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미 6평에서 보고 나서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월, 9월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하냐면 이렇게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능 볼 당시 2, 3학년도 6월, 9월, 그 다음에 11월 수능 이렇게 15번 문제를 가져온 것인데요. 3개 문제 다 수열해서 발견적 추론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었던 만큼 저는 6월, 9월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지 더 내가 낯선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여러 번 해봤었기 때문에 수능 당일에 이거를 쉽게 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6월, 9월과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6평, 9평에 나왔었던 좀 낯선 문제들이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좀 어렵거나 아니면 심유형이다 싶었던 문제들을 아예 외웠었어요. 외운 다음에 여러 사설 모의고사들을 이제 이 시즌부터 많이 풀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복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6월, 9월과 무엇이 같은지 아니면은 어떤 게 조금 더 새롭게 출제가 되었는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를 체크하고 나의 약점이 있다면은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니면은 스스로 고민을 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EBS 연계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학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역 때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점이 뭐냐면 EBS 연계 작품을 되게 소홀히 한 것이에요. 그때 수특을 다 사놓기는 했었지만 수특 양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앞부분만 조금 풀고 나머지 부분은 좀 안 풀고 차라리 기출문제를 보자 하는 식으로 EBS를 굉장히 소홀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재수 때 달라진 것은 EBS 연계 작품을 정말 꼼꼼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EBSI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연계 내역 분석이라는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기존의 6월, 9월 그 다음에 그 전년도 수능들에서 EBS가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에 기록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연계 작품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 다음에 연계 작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연계 작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어입니다. 국어랑 과학만큼은 꼭 보고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국어에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는 이렇게 함축성을 지닌 문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함축적인 표현의 의미를, 그러니까 시의 전체적인 의미와 주제, 그 다음에 표현법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막판에 가서는 제목만 봐도 이 시는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주제를 가졌었고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었지라는 것이 바로 기억이 나도록 반복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시는요, 현대시보다 EBS 수록 작품이라면 조금 더 해석이 깐깐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낯선 어휘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현대어로 술술술술 해석이 되도록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함께 묶어보았는데요. 소설은 워낙에 텍스트 양이 많다 보니까 EBS 해설집 뒷부분에 보면은 전체적인 줄거리 정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파악을 해두고 인물관계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EBS에 수록된 부분만 보면 EBS의 그
연계된 작품에서 이렇게 인물관계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서점 같은 데에서 EBS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이 분석된 또 다른 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투스에서도 나오고 뭐 다른 사설 사이트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분석서들을 하나쯤 사서 여러 번 둘러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EBS에 수록된 부분 말고도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더 많이 실려 있어서 저는 되게 활용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보통 친구들이 조금 소홀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독서에서 오히려 더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독서는 되게 낯설잖아요. 수능장에서 처음 만나면. 그러면은 이 낯선 것 때문에 글이 원래도 잘 읽기 힘든 글을 더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낯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독서에서 구조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어떤 식인지를 파악하는 정도로 독서 지문을 학습을 했습니다. 독서 지문은 인문 지문도 그렇고 아니면은 과학기술, 경제, 아니면은 법 지문 모두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개념들이 내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독서 부분에서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정도로만 학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물이 나온다면 대표적인 주장을 기억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어의 연계 작품을 학습하면서 일단 저는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험지를 받고 나서 파본이 없는지 이렇게 쓱 넘겨보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아는 작품이 출제됐다, 아니면 내가 아는 주제가 출제됐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심적으로 내가 아는 거 나왔네 하면서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인데요. 과학은 신유형이 출제되었으면은 따로 꼭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능 특강 연계 작품을 학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EBS 수특 생원을 학습을 하면서 다인자와 중간이 연관된 가계도 문제가 수록이 되었던 거를 저는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거라서 저는 따로 제 수능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EBS에서 이번에 다인자와 중간 유전이 연관되어서 가계도가 출제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내가 풀어갈지를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6월 모평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로 수특에서 나왔던 새로운 신유형들이 수능에서 조금 더 어렵고 낯설게 출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따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어와 과학 지문들을 다시 분석함에 있어서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양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감이 또 안 잡히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참고하거나 일단은 분석서를 참고를 할 때 내가 아는 작품은 그냥 나 혼자서 보고, 만약에 어려운 작품이 있으면 강의 사설인강 같은 강의나 아니면 EBS에서 분석되어 있는 강의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특도 나오지만 수능 완성도 함께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수특까지는 보통 많이 사서 보는데 수특을 아직 다 안 푼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수능 완성을 못 사고 못 풀게 되는 친구들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수능 완성도 꼭 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